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인입니다. 금일은 지난번 현재 완료 마스터하기 1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실전 회화와 영작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현재 완료 경험에 포인트를 맞춰서 다양한 문법들과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현재 완료 마스터하기 1부 영상에서는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 그 다음 현재 완료의 진행, 그리고 기본적인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혹시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현재 완료는 우선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상황이나 감정 등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포인트는 현재에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전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완료를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쉬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준 거죠. 현재 완료의 용법을 통해서 다양한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준 겁니다. 바로 그러한 용법들 중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는 용법이 바로 현재 완료의 경험이라는 부분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전부터 지니고 있던 다양한 추억, 때로는 경력 등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게 현재 완료의 모양만을 보고는 이 현재 완료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조금 더 다양한 부사들을 투입해서 이 현재 완료가 어떠한 의미를 지닙니다 라는 중요한 힌트를 주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현재 완료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현재 완료 경험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부정문과 의문문의 도입부 부분을 간결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완료의 경험의 부정은 I've never pp, 즉 과거 분사를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 현재 완료의 부정문은 not을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지만 이 현재 완료의 경험 부분은 유독 never를 통해서 문장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앞에 도입부가 I've never,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문장은 무언가 경험을 나타내겠구나 라는 중요한 힌트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편한 영작이나 회화를 사용하실 때는 I have never보다는 축약어를 사용해서 I've never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유는 여러분이 회화를 사용하실 때 긴장을 많이 하게 되시면 I have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연결하지 못하고 잠시 멈춤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I have만을 언급하고 잠시 멈춤 현상을 보이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have의 경우는 무언가를 가지다, 무언가를 먹다, 때로는 시간 등을 보내다 라는 의미로 많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앞에 도입부를 확실하게 I've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현재 완료의 표현을 말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약어로 부정을 표현하실 때는 I've never, 이 부분을 좀 많이 연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실전에서 정말 높은 활용도로 사용이 되는 현재 완료 경험의 의문문 도입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아마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완료는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의문문의 표현을 사용하실 때 Have you ever? 이렇게 도입부를 잡으시면 여러 현재 완료의 의미 중에서 이 사람은 경험에 관련된 부분을 묻겠구나 라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상대방과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이 ever이라는 단어를 빼고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문장이 보이시나요? Drink coffee, have some coffee, sleep well. 지금 이런 표현들도 상대방과 편한 관계이거나 때로는 뉘앙스상 어떠한 부분을 생략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실전 회화나 영작을 사용하실 때 상대방과 뉘앙스 파악이 가능한 경우 때는 ever를 빼고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부분은 초중급자분들을 위해서 미리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뒤에서 연결이 될 메인 영상 속에서는 영어의 기초자분들의 시각을 맞춰서 라인의 ever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을 가정하고 몇 가지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유럽 배낭여행을 간 상황에서 여행지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지금 문장을 영어로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이 첫 여행이신가요?
자, 그다음 아래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겁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바로 상대방의 출신 국가를 묻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경우는 유럽의 경우는 굉장히 하루만 해도 많은 국가를 여행할 수가 있죠. 그런 문장들 속에서 그럼 이전에는 어디에 있다가 여기에 오셨나요? 라는 느낌으로 어디서 왔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이 첫 여행이세요. 때로는 편한 대상에게 이번이 첫 여행이니? 자, 그럼 정답은 Is this your first trip? 한 번 더 천천히. Is this your first trip?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 오셨나요? 때로는 어디서 왔니? 상대방의 출신 국가나 지역 등을 물을 때는 Where are you from? 한 번 더 천천히. Where are you from? 근데 이 표현을 여러분이 원하시면 Where do you come from? 이렇게 바꿔서도 표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라이언이 추천드리는 표현은 비동사의 상태성의 포인트를 맞춰서 기본적인 출생지가 어디십니까? 라는 느낌으로 Where are you from?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Where do you come from의 경우는 조금 격식체의 문장에서 사용된다는 거. 이 부분의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맨 아래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상대방이 방금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때로는 지금처럼 여행 장소면은 방금 여행지가 어디셨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 Where did you come from? 한 번 더 천천히. Where did you come from?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Where do you come from을 빼고 기억하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인 출생지를 물을 때는 Where are you from? 하지만 상대방이 방금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때로는 이전 여행지가 어디였는지를 물을 때는 Where did you come from?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즉 이 말은 저는 한국 출신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번 문장은 런던에서 왔어요. 바로 여러분이 유럽 배낭여행을 하다가 이전 도시가 런던이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출신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정답은 I'm from Korea. 하지만 이 표현의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I come from Korea.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출생을 나타낼 때는 I'm from 이 버전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에 I came from London. 이 표현의 경우는 런던 출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 여행 장소는 런던이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들리게 됩니다. 꼭 잘 주의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 가본 적은 있니? 때로는 런던에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자, 이 문장을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인이 화면에 총 2개의 문장을 준비했는데 우선 첫 번째 문장은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참고로 이 문장에 사용이 된 being과 전치사 to의 느낌은 잠시 뒤 영상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문장에서는 1번이 가장 이상적인 문장입니다. Have you ever?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아래의 문장도 상대방과 대화 중인 상황이나 뉘앙스 파악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앞에서 만들었던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이 첫 여행이세요? 그럼 이전 여행지는 어디셨나요? 저는 런던에서 왔습니다. 아, 런던 가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Have you been to London?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걸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현재 완료의 경험을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영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현재 완료의 경험 부분은 실생활 속에서 굉장히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배운 부분들을 꼭 마스터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서 라이언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원어민에게 혹은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원어민에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자, 혹시 김치 아세요? 자, 한번 영어로 해보십시오. 아마도 Do you know 김치를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질문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Have you ever heard of 김치?
자,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heard of 김치? 자, 바로 이 표현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현재 완료의 경험의 대표적인 의문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통 do you know를 많이 떠올리셨을 텐데 do you know 다음에 한 단어의 명사가 올 때는 보통 어떠한 사람을 아는지 혹은 그 사람의 직책을 아는지 혹은 어떠한 한 가지 것을 늘 알고 있는지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대표적인 do you know의 표현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라이언 아세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know Ryan? 혹시 그 새로운 매니저 아세요? 그럼 영어로 do you know the new manager? 그 다음 라이언 연락처 아세요? 즉 라이언의 연락처를 늘 알고 있으신가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know Ryan's phone number? 바로 이런 경우 때 사용되는 게 do you know 다음에 한 단어의 개념들이 오는 경우. 즉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어민에게 바로 do you know 불고기라고 부르면 불고기가 우리나라의 음식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왜 불고기 씨를 나에게 묻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예요.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선생님 저는 분명히 do you know 김치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어민과 같이 음식을 먹는 상황 속에서 do you know 김치라고 해도 상대방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음식과 관련된 프로, 대표적으로 바로 현지에서 먹힐까라는 프로 혹시 아시나요? 그러한 음식 관련된 프로 속에서 여러분이 do you know 김치라고 해도 상대방이 이것이 음식이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do you know 김치라고 물으셔도 됩니다. 즉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완료의 경험을 복습하기 전에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원리를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영어는 시제를 공존시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느낌. 단 과거는 포함하지 않고 현재에 포커스를 맞추는 문법이 바로 현재 완료. 그 다음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맞습니다. have, has 플러스 과거분사. 쉽게 PP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여기서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시제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했죠. 자, 맨 위에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t rained yesterday and it's raining now. 자, 그러면 어제는 비가 내렸고 그리고 현재도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다. 자, 하지만 위의 문장은 무언가 반복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하지만 모든 포인트는 현재 포인트를 맞추는 현재 완료 진행이 이래서 탄생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 It has been raining. 자, 비격식의 표현에 회화나 영작을 하실 때는 it has를 줄여서 it's been raining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단, 두 번째 문장의 단점은 전부터 비가 현재 내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 왔는지 혹은 언제부터 시작된 비인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쓰는 카드로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for하고 since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It has been raining for 2 days. 여기서 for는 보통 얼마 동안의 기간의 포인트를 많이 준다고 했죠. 즉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틀 동안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It has been raining since yesterday. 여기서 since는 전에 시작된 시작점의 포인트. 즉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비지? 바로 어제부터. 그 표현이 바로 since yesterday라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현이요. 현재 완료의 해석인데 라이언이 첫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have, has 플러스 BP는 세 가지 해석법을 지닌다고 했어요. 물론 가리키시는 선생님의 시각에 따라서 네 가지로도 확대가 되지만 라이언은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라이언이 이러한 현재 완료의 세 가지 용법은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된다고 했죠. 자, 현재 완료라는 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모든 포인트는 현재에 맞추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죠. 즉,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나의 취미가 현재 나에게 경력이 될 수 있고 또 어제부터 내렸던 비가 현재까지 내릴 수도 있고요. 즉 이전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구분시켜주는 용법의 이름이 바로 앞에 보는 세 가지 용법이라는 거. 자, 그 중에서도 우선 여러분이 가장 높은 활용도로 보이는 게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을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로 쓰는 이유는 경험은 우리가 과거에서 했던 게 현재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릴 적에 배웠던 취미가 현재 나에게 경력이 되듯이. 그래서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Have you ever been to Busan? 그럼 지금까지 혹시 부산에 가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자, 여기서 관련된 B는 이제 바로 뒤에서 집중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I've never walked with Ryan.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라이언이랑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현재 완료의 경험은 금일 라이언과 함께 영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후에 두 가지의 도입부만큼은 많이 입으로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 Have you ever PP? 자, 한번 더. Have you ever PP? 자, 이렇게 물으면은 지금까지 뭐를 해본 경험은 있나요? 지금까지 뭐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라는 표현이 탄생이 돼요. 자,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라이언하고 영어 공부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ever studied English with Ryan? 자, 그 다음 혹시 지금까지 아이폰 사용해 보신 적은 있나요?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ever used iPhone? 혹시 지금까지 라이언하고 같이 일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ever worked with Ryan? 그렇죠. 바로 뒷부분이 연결되도록. 그 다음 밑에 표현은 한번 따라 볼게요. I've never. 자, 이렇게 같이 손을 연습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아마 오래 기억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바로 해볼까? 저는 지금까지 아이폰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ve never used iPhone. 저는 지금까지 서울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ve never lived in Seoul. 저는 라이언하고 지금까지 같이 일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럼 영어로 I've never worked with Ryan. 바로 이 도입부가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표현일 거예요. 단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유도 없이 패턴식 영어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언은 디테일한 설명을 같이 또 추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진해 보도록 할까? 자, 현재 완료의 또 다른 해석 중에 바로 현재 완료의 계속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이 두 가지의 측면은 이 앞 영상에서 저희 같이 진행을 했죠. 혹시라도 이번 영상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후에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예문 볼까요? I've been sick since last Sunday. 자, 그러면 since는 시작점이라고 했죠. 언제부터 아픈 거죠? 지난주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아파. 하지만 포인트는 항상 현재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다음 문장이에요. I've been working with Ryan since I started this project.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라이언과 현재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즉 포인트는 항상 현재에 맞춘다는 거. 자, 다음으로 현재 완료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해석, 바로 완료와 결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이 되는 입문자와 기초자 버전에서는 이 부분은 깊숙이 다루지 않을게요. 이후에 제작이 될 초중급자 버전의 현재 완료에서 아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표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have just sent my resume. 자, 그럼 여러분은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죠? 제 이력서를 지금 막 보냈습니다. 자, 물론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보통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 말에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현재 완료도 우리나라 말 속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력서를 보냈어요. 근데 그럼 상대방이 받으시는 분이 그 이력서를 빨리 읽어줘야 되죠. 근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수신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기요, 제가 이력서 보냈거든요. 근데 왜 안 읽어요? 빨리 읽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기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근데 제가 이력서 지금 막 보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은 뭐죠?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바로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위의 문장을 해석하실 때 저는 지금 막 보냈어요. 때로는 저는 이미 보냈습니다 라는 해석만 생각하시는데 현재 완료는 항상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감정이나 여러 뉘앙스를 내포한다는 거. 이 점 꼭 기억해둬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오전에 일찍 출근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아니 자네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나랑 같이 아침 먹겠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아침부터 회장님하고 같이 아침을 먹으면 조금 속이 불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어요. 제가 왜 회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죠? 자, 이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아침을 안 드셨어요. 근데 회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 막 아침을 먹었는데, 혹은, 제가 이미 아침을 먹고 왔어요. 자, 그럼 영어로 I've already had breakfast. 그럼 이 사람의 심리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회장님이랑 같이 먹기 조금 불편한데 다음에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바로 이러한 미묘한 뉘앙스를 느끼는 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밑에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 just sent the file.
자, 단순 과거죠. 지금 막 파일 보냈어. 항상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현재에 포커스죠. 즉 현재에 지금 별로 중요한 업무가 아니고 그냥 나는 이 파일만 보내면 끝이죠. 그럼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원어민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진짜 그 파일 보냈다? 그럼 별로 지금 내가 그 파일을 당장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당장 확인해 주길 바라는 심리도 없을 때는 그냥 단순 과거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I just sent the file. 바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 점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현재 완료 경험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험이라는 측면은 라이언이 여러분께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내가 경험한 다양한 것들이 현재의 나에게 여러 상황을 미치기 때문에 즉 현재 완료는 경험이라는 말과 궁합이 굉장히 좋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현재 완료의 기본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have as plus pp. 네, 하지만 여러분이 회화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문장에서 갑작스럽게 독해로 만났을 때 단순하게 have as plus pp만 보고 세 가지 해석 중에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각각의 용법들마다 독특한 부사들이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부사들이 들어가는 위치는 두 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위치는 바로 어디냐면 have, has와 과거 분사가 오는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밑에 대표적인 게 바로 I have never, 그 다음 have you ever, 그 다음 I have often, pp. 이런 구조로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완료 경험에서 have, has와 과거 분사 사이에 오는 부사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대표적인 표현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일 거예요. 자, 볼까요? ever. ever은 보통 의문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have you ever, 그 다음 never은 바로 현재 완료 경험의 부정문에서요. I've never. 자, 그 다음 once는 라이언이 이제 별표를 쳐뒀죠. once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독특하게 have, has와 과거 분사 사이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문장 마지막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해석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별표를 쳐뒀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often, 그 다음 sometimes.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점은 보통 현재 완료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자주 사용되는 메인급의 부사만을 연습해요. ever, never, just, already.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부사들은 다 현재 완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잘 기억해둬요. 자, 여기서 현재 완료의 부정문의 축약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의 버전이 존재하는데 have 뒤에 not을 붙일 때는 바로 축약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I haven't. 하지만 뒤에 과거 분사가 붙을 때는 트 발음을 조금 약하게 하고 I haven't. I haven't seen. I haven't finished. 바로 이렇게요. 그 다음 밑에 표현은 I've never. 바로 축약 부분이 앞에서 들어가게 되죠. 현재 완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용법과 해석을 지닌다고 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I've never를 듣게 된다면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경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단 기억하실 점은 무조건 현재 완료 경험에서 not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표현을 해서 바로 never를 사용한다는 걸.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한 번에 여러분이 딱 경험이다라고 캐치를 느낄 수 있도록 영어가 도와주는 측면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현재 완료 경험에서 문장 끝부분에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 so far, once. 근데 이제 once의 별표를 쳐둔 이유가 있죠. once가 사이에 올 때는 한때라는 의미지만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사용되는 경험에서는 횟수의 느낌처럼 한 번. 그 다음 두 번은 twice. 그 다음 세 번부터는 동일한 원리로 반복이 돼요.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many times. 자, 그럼 이제 문장에 들어간 걸로 한번 참고해 봐야죠. 자, 같이 읽어볼까? I've walked with Ryan once.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죠? 저는 이제까지 라이언과 한 번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I've never met him before. 저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부정문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I have seen this movie many times.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seen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좀 극장에서 보는 느낌. 그 다음 이제 집에서 보는 영화는 watch로 표현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점은 뒤에서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아까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현재 완료에서 once를 주의하라고 했죠. 근데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현재 완료의 경험에서 once는 주로 문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once가 많이 사용이 돼요. 하지만 사이에 들어가는 once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저는 라이언과 한 번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 I've worked with Ryan once. 근데 이제 밑에 문장. 저는 한때 라이언과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어로 I've once worked with Ryan. 그럼 지금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는 once는 한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 그래서 보통 초중급 레벨의 분들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once를 꼭 실전에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현재 완료에서 부사가 지니는 중요성은 굉장히 커요. 보통 일반 문장에서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죠. 하지만 현재 완료에서는 세 가지 해석을 조금 더 뚜렷하게 전달해주는 능력을 지니는 게 바로 현재 완료에서 사용이 되는 부사예요. 자, 위의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lived in Seoul.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저는 쭉 서울에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 즉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현재 완료였고요. 근데 이제 밑에 문장 I have lived in Seoul before. 자, 여기서 before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before이 붙었다는 얘기는 현재 완료의 경험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서울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전에 서울에 살아봤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전진해요. 자, 위에 문장 같이 읽어볼까? Have you lived in Seoul? 자, 여러분이 직접 번역해 보시면 그렇죠. 굿. 쭉 서울에 사셨나요? 쭉 서울에 살고 있으신 건가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밑에 문장 Have you ever? 근데 여기서 이제 ever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건 경험이다. 그렇죠. 굿. Have you ever lived in Seoul before? 자, 여기는 ever이 나왔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before는 솔직히 빼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before이 들어가면은 혹시 이제까지 전에 서울에 살아보신 적은 있나요? 경험은 있나요? 라는 뜻으로 조금 더 의미가 추가적으로 디테일해지죠. 자,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어도 저는 아직은 현재 완료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완료는 모든 시제의 정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표현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줘요. 자, 한번 따라볼까? I've never. 자, 한번 더 영어로 I've never. 그 다음 pp라는 부분을 연결하게. 그럼 저는 지금까지 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탄생이 돼요.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I've never used iPhone. 자, 그럼 뜻은 저는 지금까지 아이폰을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라는 표현. 자, 그 다음 문장 I've never seen this movie. 저는 지금까지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 근데 만약에 전에라는 표현을 넣고 싶으시면 I've never seen this movie before. 이렇게 부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단 앞에 도입부에서 이미 I've never이 됐기 때문에 이 표현은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라고 상대방도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I've never worked under Mr. Ryan. 자, work under. 바로 누구 밑에서 일을 해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지금까지 미스터 라이언 씨 밑에서는 일해본 경험은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고. 자, 그 다음 문장. I've never been in love.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사랑에 빠져본 적은 없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런 완료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해됐다면 경험의 표현에서 I've never. 이 표현은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레벨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라이언이 입문자분들과 기초자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많은 어휘력을 늘리기보다는 자주 사용되는 도입부에 핵심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되는 도입부에 바로바로 즉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휘력을 늘리는 게 좋아요. 즉, 저는 지금까지 뭐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ve never pp. 자, 그럼 이제 앞에 표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주로 비논리적으로 생각하다, 앞뒤가 안 맞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말이 앞에 있어야 이 뒤에 있는 사람을 끌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의 위치를 반대로 생각했다. 즉, 비논리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그래서 비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바로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을 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비논리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나는 지금까지 앞뒤를 바꿔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자, 무언가 앞에 도입부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영어로 I've never. 그 다음 이 어휘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put의 과거형은 put. 그 다음 과거 분사도 put.
혹시라도 과거 분사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오늘 라이언 영상에 나왔던 과거 분사만이라도 내가 다 마스터해야지. 그렇게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금방 정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 I've never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한 번 더 영어로 I've never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그래서 즉 내가 도입부가 많이 강해지고 그 다음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이 다양한 어휘를 가르쳐주겠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 전진해 볼게요. 이번엔 의문문 버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Have you ever? 그러면 지금까지 뭐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Have you ever seen this before? 자,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seen this before? 전에 이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라는 뜻. 자, 그 다음 문장 Have you ever worked from home?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등장했죠. Work from home. 바로 재택근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 자, 그 다음 문장 Have you ever worked under Mr. Ryan? 자, 아까 문장의 쪽은 의문문 버전의 복습이죠. 지금까지 라이언 씨 밑에서 일해본 적은 있습니까? 경험은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 자, 그 다음 Have you ever used iPhone? 가장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죠. 지금까지 뭐를 사용해 본 적은 있나요? 라는 표현으로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도입부, 즉 I've never, have you ever 여기까지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라이언을 따라서 잘 왔다면 이제 경험에서 큰 산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할 표현이 지금부터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앞에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Have you ever gone to America? 자,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보실까요? 자, 아마 보자마자 앞에서 한 거랑 되게 비슷하다. 지금까지 미국에 가본 적은 있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문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자, 한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자, 그 다음 I've never gone to America. 그럼 지금 또 해석을 하시면 방금 전까지 I've never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아마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표현 역시 문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I've never been to America. 바로 이 표현으로요. 화면에 총 4개의 문장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문장들을 라인이 생동감 있게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이제까지 미국에 가본 적은 있니? 때로는 중톤의 느낌으로 저기 지금까지 미국에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왜 작년에 미국에 갔었니? 자, 다음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자리라고 가정해 보시고 저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외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장. 나도 네가 지금까지 힘든 상황 등을 겪어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자, 앞에 있는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문장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러분이 실전 회화 영작을 사용하실 때 많이 헷갈리고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가본 적 있니?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자,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자, 정말로 많이 사용이 되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표현이죠. 이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 뒤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작년에 미국에 갔었니?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작년의 이야기, 즉 과거의 뚜렷한 시점을 묻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과거 시제로 물어야겠죠.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Why did you go to America last year? 한 번 더 천천히. Why did you go to America last year?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볼 파트는 바로 현재 완료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의 경험과 관련된 표현에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어렵고 혼동이 오는 다양한 어휘의 표현들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완료의 기본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바로 have as 플러스 pp. 즉 have as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결되는 이야기 등을 나타낼 때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단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현재 완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바로 현재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문법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언가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라이언 영상을 본 이후에 지금도 같이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쵸? 자, 때로는 어떤 분은 작년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지금도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연히 골프를 치셨던 분이 지금까지도 그 골프가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 때로는 결과, 때로는 경험. 하지만 이렇게 문법적인 측면에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쉬운 관점에서 현재 완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각의 용법으로 구분을 지어뒀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여러분이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특히 현재 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현재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한테는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때론 누군가한테 취미생활도 될 수 있겠죠.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현재 완료의 경험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라이언이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문장들은 현재 완료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완료는 문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뉘앙스에서 현재 완료를 사용할지를 잘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벼운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늘 영어를 공부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study English. 하지만 이 문장을 말투를 조금 미묘하게 바꿔서 저는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I have studied English. 근데 현재 완료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주고받을 때는 보통 축약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I have를 줄여서 I've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죠. 자, 그럼 I've 발음으로 한번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I've studied English. 한번 더 천천히 I've studied English. 하지만 저는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I've been studying English. 위에 있는 문장은 현재 완료, 아래에 있는 문장은 현재 완료 진행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이 두 개의 문장 모두 실전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전부터 현재까지 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나타낼 때는 아래 문장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개의 문장은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들리는 말투가 미묘하게 바뀔 뿐입니다. 즉 이 두 개의 문장의 차이를 너무 문법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라인이 이전 영상에서 촬영을 해뒀죠.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배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했던 모든 문장들은 현재 완료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경우 때 여러분이 딱 한 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가볍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부모님을 뵈러 늘 미국에 갑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go to America to see my parents.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이 to see my parents 부분은 to meet my parents로도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편하게 지내는 사이면 see my parents를 많이 사용하고 대신에 조금 더 격식체의 문장에서는 meet my parents를 사용한다는 거 가볍게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겁니다. 저는 전에 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문장을 영어 회화나 영작으로 표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세요. I have gone to America before. 하지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맞게 이야기하실 때는 I've been to America before.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라이언이 총 3개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I have gone to 장소가 아닌 I have been to 장소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영어의 세계 속에서 가다라는 말이 무조건 동사 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잘 기억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영상들 속에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영어를 공부하실 때는 단순하게 딱 하나의 문장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은 안 좋다고 했죠. 자, 그래서 라이언이 한번 상황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니? 때로는 저기 어디세요? 그리고 이제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 때로는 금방 따라갈게.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니? 영어로 Where are you? 하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What are you? 즉 where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편한 톤으로 말할 때는 where로도 발음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가고 있어. 때로는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I'm coming.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장을 I'm going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두 명의 대상이 있을 때 한 명의 대상이 한쪽으로 가는 느낌은 go가 아닌 come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문득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가끔 이런 대사를 하죠.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 자, 그럼 영어로 I'm coming, hang in there. 그래서 주인공이 동료가 있는 쪽으로 가다라는 표현은 고의 개념이 아닌 come으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내가 금방 따라갈 개. 자, 개에다가 밑줄 쳐두시고 라이언 최근 영상에서 이렇게 뭐뭐할 개라고 할 때 빠른 반응 속도는 어떻게 잡는다고 했죠? R.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I'll catch you with you.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에서 내가 금방 갈 개라는 표현을 go를 사용하거나 come을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I'll catch you with you.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꼭 많이 연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상황을 가정하고 라이언이 문장을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니까 표현을 조금 더 기억할 때 도움이 되시죠? 지금 눈이 마주치신 분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 영상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저도 너무 기쁘네요. 자, 그럼 이제 A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니? 단 이 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라이언 만나러 부산에 가고 있는데 그럼 서울과는 멀어지겠죠.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 문장은 방금 전의 문장과 표현이 동일하죠. Where are you?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What are you? 자, 이제 B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 지금 라이언 만나러 부산에 가고 있는 중이야. 자, 정답은 I'm going to Busan to see Ryan. 그리고 이 부분을 meet Ryan으로 표현 안 했다는 얘기는 둘의 관계가 편한 사이겠구나라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B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고 있는 A 친구의 관점에서는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산으로 가게 되죠. 즉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go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I have been to를 사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은 보통 실전 회화를 구사할 때 가다라는 표현을 비동사로 대체해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어느 장소에 있겠다라는 표현의 상태적인 느낌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실전 영어로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렵게 느끼시죠. 이 문장도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A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몇 시까지 여기 도착할 것 같니? 자, 그리고 이제 B 친구가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7시까지 그쪽으로 갈게.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A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문장의 포인트는 몇 시, 뭐뭐 할 것 같아. 이렇게 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에서 동사 think를 여러분이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think you'll be here? 참고로 you will을 줄여서 you'll.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의 경우는 여러분이 실전적인 표현으로는 몇 시쯤 여기 도착할 걸로 예상하니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What time do you expect you'll be here?
자, 이렇게요. 하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이 아까 회화로 처음 연결하셨을 때 어디에 도착하다 라는 표현으로 arrive, come, get 등을 활용해도 충분히 표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실전 회화에서 어디에 가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겠다라는 비동사의 상태성으로도 많이 표현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바로 B 문장의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7시까지 거기로 갈게. 자, 즉 이 말은 7시까지 거기에 있을게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역시 개가 등장했죠. 자, 정답은 I'll be there at 7. 바로 이 감각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감각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사장님이 7시에 여기에 오실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장 맨 마지막에 뭐뭐 할 겁니다 라는 부분에서 격식체 will의 느낌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은 라이언 최근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죠. 자, 정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will be here at 7.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원하시면 My boss will come here at 7 이렇게 표현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come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동사의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격식체에서도 자주 사용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I have been to 장소가 사용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영상 초반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언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느낌이라고 했죠. 단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맞춘다? 바로 현재에 맞춘다는 걸.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 독해를 하실 때 이 문장이 왜 현재 완료가 사용된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는 항상 그 문장을 현재 포인트에 맞춰서 문장을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독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을 가정하고 문장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 have gone to America before. 하지만 이 문장은 오류가 있죠. 현재 완료는 항상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라고 했죠? 바로 현재. 그럼 I have gone. 그럼 나는 어디론가 갔다. 즉 어디론가 떠났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현재의 관점에서. 그럼 지금 상대방 눈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현재 눈앞에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는 전에 미국에 있어 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I've been to America before. 하지만 이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있어 봤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가봤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어렵게 느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 부산 가봤는데 보통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을 나 부산에 있어 봤는데 바로 한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조금 어렵다는 거. 대신에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어디에 가봤다라는 말 대신에 저는 어느 지역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말투를 자주 사용한다는 거. 즉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로 조금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 여러분이 이 표현을 공부하실 때는 역시 한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어가 I나 you가 아닌 3인칭의 개념에서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자, 역시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라이언 최근에 못 봤는데 걔 어딨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미국 갔어. 즉 이 말은 현재 미국에 있어 라는 표현이죠.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문장은 아직 현재 완료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정답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haven't seen Ryan recently. Where is he?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has gone to America.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는 항상 현재의 포인트를 맞추라고 했죠. He has gone to America. 자, 그럼 현재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즉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는 현재 미국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아래 문장은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완료를 모르시면 He went to America, so he is not here. 이렇게 해도 충분히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제 다음번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기 전에 현재 완료의 경험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 두 가지만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느 특정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지만 영어식 사고로는 어느 특정 장소에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라는 표현은 Have you ever been to 장소? 한 번 더 천천히 Have you ever been to 장소? 라이언이 원래 현장 수업을 하면은 영어를 암기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참고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반복하면서 무의식으로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낙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밑에 문장. 저는 어디에 가본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자, 축약으로 따라할게요. I've never been to 장소. 한 번 더 천천히 I've never been to 장소. 그래서 여기 나왔던 두 가지 표현은 꼭 많이 연습하면서 바로바로 실전 감각을 익혀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외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읽어볼까? It could sound strange. 자, 우선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글 문장에서 수가 등장했죠. 이렇게 한글에서 수가 등장하게 될 때는 조동사 can이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could로 사용했다는 뜻은 조금 불확실한 느낌의 뭐뭐할 수도 있겠지만 이란 표현이고요. 그 다음 뒤에 사용이 된 sound. 바로 영어의 감각동사, 그리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strange를 붙여서 바로 표현이 되는 문장입니다. 아래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라이언 이전 감각동사에 관한 설명 영상도 여러분이 많이 좋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영상 후에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 저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영어로 It could sound strange.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아래 문장은 연결이 들어가죠. But I've never been overseas.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어느 특정 장소에 가보다라고 할 때는 been to 장소를 사용했죠. 하지만 지금 문장의 경우는 been overseas. 바로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부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전치사 to가 생략되는 개념은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 서울에 있는데.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 나 여기 있어. 그 다음, 나 어제 거기에 있었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 서울에 있는데 지금. 자, 영어로 I'm in Seoul. 자, 여기서 전치사 in이 빠지면 어느 표현이 되죠? I am Seoul. 여러분의 이름이 서울이 아닌 이상은 나는 서울이야 라는 표현은 불가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나 여기 있어. 자, 그럼 영어로 I'm here. 바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예외적으로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몇 개의 부사들이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사가 바로 here과 there. 그리고 이 문장은 이제 문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일형식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실전 영어에서는 예외적인 이형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실전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몇 형식인지를 너무 따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거기에 있었는데. 자, 그럼 영어로 I was there yesterday. 역시 여기서도 there도 부사로 사용된 표현이고요. 즉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특정한 명사가 올 때는 전치사를 함께 사용하지만 바로 here과 there의 경우, 즉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때는 전치사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앞에서 만들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never been overseas. 자, 그럼 비동사의 개념 뒤에 overseas가 바로 왔죠. 그럼 overseas의 품사도 부사로 사용된다는 거. 대표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중에 here, there, overseas, abroad.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실전에서 해외로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는 abroad하고 overseas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두 단어는 품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abroad의 경우는 해외로 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overseas 역시 해외로 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뜻이 동일하게 부사로 사용이 되죠. 그럼 실전에서 분명히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대신에 overseas의 경우는 형용사로 사용이 가능한데 명사 앞에 사용이 돼서 해외의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는 해외 영업부서에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 I've been working in the overseas sales department for 3 years. 바로 지금처럼 해외 영업 부서, 바로 Overseas Sales Department.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은 가볍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실전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abroad와 overseas 두 표현 모두 부사로 해외로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된다고 했죠. 그럼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 두 단어를 구분하실 때는 abroad의 경우는 보통 육지로 이동하는 해외로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유럽 같은 경우는 육지를 이동해서 다른 나라로 많이 갈 수 있죠.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abroad의 개념. 대신에 아래에 있는 overseas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단어만 보셔도 감이 오시죠.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즉 그런 의미에서 해외로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두 개의 단어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나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사용 빈도가 조금 바뀔 수 있는 단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의 개념에서는 abroad를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아니면 overseas를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자, 우리나라 개념으로 육지로 갈 수 있는 국가는 어디죠? 북한이죠. 근데 목숨을 걸고 좀 가야 되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로라는 표현은 overseas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라이언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해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저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장에서 10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대신에 이 문장을 I wanna로 말하면 너무 편하게 말하는 거고 I'd like to는 조금 너무 격식체로 말하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중톤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I want to live overseas. 한 번 더 영어로 I want to live overseas. 바로 overseas가 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live라는 동사 바로 뒤에 붙었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 저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want to work overseas. 바로 이 표현들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네가 지금까지 힘든 상황을 겪고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know you've gone through a difficult situation. 한 번 더 천천히. I know you've gone through a difficult situation. You have gone through를 줄여서 바로 표현된 문장입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지금까지 차근차근 잘 이해하고 오셨다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지금까지 내용을 배우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 영어의 현재 완료에서는 I've gone, you've gone 이런 표현들은 그럼 앞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표현으로요. 하지만 영어에서 go라는 동사는 단순하게 가다라는 뜻으로만 사용이 되지 않고 뒤에 여러 부사나 전치사가 만나서 또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go가 가다라는 뜻 이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I've gone, you've gone의 개념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go가 사용이 되는 유명한 동사구의 표현 하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표현은 현재 완료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무언가 힘든 일을 경험하거나 겪다라는 표현에 바로 go through라는 동사구입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지금 여기서 쓰이는 go through의 개념은 무언가 가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럼 가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I've gone through, 즉 무언가를 전부터 겪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우선 앞에 두 개의 문장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자, 시행착오는 옆에 힌트 단어를 드렸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당신은 작년에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문장이 아니죠. 특정한 작년에 바로 그 시점만을 묻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과거 시제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에게 같이 넣어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또 go through의 개념이 무조건 현재 완료로만 사용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착오는 영어로 trials and errors. 참고로 trial이라는 단어에 무언가를 실행하다, 시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I've gone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한 번 더 천천히. I've gone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바로 이럴 때는 I've gone의 개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은 이 표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작년에 어떤 힘든 일을 겪었니? 친한 사이 때도 사용이 되고요. 아니면 조금 격식체로 작년에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나요? 자, 정답은 What did you go through last year? 한 번 더 천천히. What did you go through last year? WH로 시작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조금 격식체 문장에서는 끝을 살짝 올렸다가 내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라이언이 화면 바로 옆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화면에서 여러분들 문장을 좀 길게 유도하기 위해서. 자, 앞에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조금 너무 빨라요 하시는 분은 이렇게 글씨가 나올 때, 한글이 나올 때 잠시 화면을 정지시키시고, 그 다음 이야기해 본 다음에 설명을 같이 들어보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인사동 가본 적 있으세요?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인사동?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인사동? 자, 그 다음 문장. 지금까지 인사동에 몇 번 가보셨어요?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How many times have you ever been to 인사동? 자, 한 번 더 영어로 How many times have you ever been to 인사동? 자, 지금은 천천히 발음하셔도 괜찮아요. 이 문장은 여러분이 암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위의 문장 그냥 인사동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근데 만약에 그럼 지금까지 인사동에는 몇 번 가보셨나요? 라고 하고 싶으시면 바로 앞에다 의문사 How many times를 붙여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연결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직은 몇 번 해보셨나요?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How many times have you ever changed jobs? 자, 참고로 뒷부분은 changed jobs라는 부분을 changed your job이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유격은 문장의 필수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아마 영작을 하시면 앞에 지금 you가 있죠. 근데 뒷부분에다 you를 한 번 더 쓰시면은 영작으로 할 때는 좀 겹치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미국에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자, 저는 여러분이 이 문장을 꼭 맞췄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My father has never been to America. 근데 이 문장을 왜 라이언이 여러분이 꼭 맞췄으면 했냐면 보통 여러분이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면 주어가 I나 아니면 you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Are you, do you. 그렇죠. 하지만 주어가 3인칭일 때 현재 완료에서는 have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has로 바꾼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지금까지 누구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나요? 자, 그럼 앞에 도입부 바로 시작할까요? Have you ever loved someone?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loved someone? 자, 바로 또 연결할게요. 전에 혹시 라이언 선생님 수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도입부 어떻게 한다? Have you ever taken Ryan's class before? 자, 전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before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다라는 말은 뭐 대학교 수업까지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take a class. take라는 뜻의 수업을 듣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listen to the class의 표현도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listen to라는 말은 좀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마치 여러분이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의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듯이 하지만 take 다음에 수업을 쓸 때는 현장 수업을 참여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전진해 볼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부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해외에서 제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만든 건데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지내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그러면 부산에 실제로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황당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 살 때 부산은 대부분 한 번씩은 꼭 가보니까. 자, 앞에 도입부 같이 볼게요. It could sound strange. 해보십니다. It could sound strange. 자, 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한글에 수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서 could는 약간 조금 불확실한 느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영어로 It could sound strange. 하지만 But I've never been to Busan.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이 계속 복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에 부분에 나왔던 it could sound strange. 이 부분은 꼭 잘 마스터해 두시고요. 자, 또 전진이에요. 저는 전에 YBM에서 라이언과 영어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준비되셨나요? 라이언 화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I've studied English with Ryan at YBM before. 참고로 YBM 앞에는 in을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at을 적을 때는 두 가지 중에 예를 들어 YBM 말고 다른 곳에서 두 가지 중에 어디서 공부했니 할 때는 콕 집는 느낌의 at이 조금 더 어울리고 그냥 제가 YBM 안에서 공부했다는 느낌이 잡히면 그냥 in을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전치사를 모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장. 저는 승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쭉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I've studied English. 언제부터? Since I got a promotion. 자, 승진하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지금 버전이 기억하긴 제일 좋을 거예요. Get a promotion. 승진을 얻다라는 뜻으로요. get이 가진 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무언가를 얻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볼까? I've studied English since I got a promotion.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저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거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그냥 포인트가 잡히셔야 되는데 전부터 쭉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정답 볼게요. I've been studying English since I got married. 참고로 라이언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다라는 말의 여러 가지 버전을 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결혼하다라는 말의 동사는 get married. 상태 변화 동사를 활용했어요. 친구들끼리 편하게 말할 때 보통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 기집애 언제 결혼할 거야? 거야. 자, 그럼 영어로 when are you gonna get married? 바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내가 서울에 산다고 말했던 적이 있나? 자, 이 문장은 라이언이 바로 정답을 띄워줄 텐데 이 표현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Have I ever told you? 자, 한 번 더. Have I ever told you? 즉,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즉 현재 포커스 맞추라고 그랬죠. 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나? 라는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뒤에서 사용된 대절은 긴 명사절 대절로 라이언과 또 메인급으로 배울 문법이 될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 내가 지금까지 혹시 내가 서울에 산다고 너한테 말했던 적이 있니? 그럼 영어로 Have I ever told you I live in Seoul? 자, 그럼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하셨거나 혹은 애인이 있는 분들은 이 표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나? 자, 그럼 영어로 Have I ever told you I love you? 자, 결혼을 하셨으면 이야기를 했겠죠. 자, 예문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혹시 그 솔로이신 분 중에 그 구독 탈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먼 길 잘 오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I have gone through many things in the office.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을까요? 아니면 잘못됐을까요? 자, 아마 대부분 라이언과 앞에서 I have gone, have you ever gone 이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 문장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버티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통 go라는 단어를 무조건 가다라는 뜻으로만 기억하는데 아까처럼 가다라는 뜻의 go의 개념이 I've never gone, have you ever gone 이렇게 사용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나오는 go through라는 표현은 동사구의 표현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어려움을 되게 경험해 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문장을 한번 해석하면은 I have gone through many things in the office. 그럼 항상 현재 완료는 현재 포커스를 맞추라고 했죠. 이 사무실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지. 그리고 현재도 이 사람은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점은 무조건 I have gone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I have gone to 장소, have you ever gone to 장소가 사용이 안 되는 거지 고가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이렇게 현재 완료에도 넣을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앞에 있는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와,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럼 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온 거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 I have gone through ups and downs in my life. 물론 읽으실 때는 I've gone through 이렇게 축약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즉 ups and downs. 바로 상승하는 곳이 있으면 또 인생에서 조금 힘든 다운되는 구간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제부터 I have gone 그 다음에 to 장소나 in 장소가 오는지 아니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처럼 I have gone through하고 다른 표현의 go로 사용이 되는지를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한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나도 네가 끔찍한 상황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다는 걸 알고 있어. 즉 끔찍하다라는 상황은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I know you have gone through a terrible situation. 자, 그럼 지금 이 문장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I've never gone to 장소, 그 다음 have you ever gone to 장소, 이때는 gone의 개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주어가 대절하는 you로 잡혔죠. 하지만 뒷부분이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금까지 힘든 일을 겪어왔다라는 뜻의 have gone through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러면 I have gone, you've gone 이 표현은 무조건 안 되는구나 라고 절대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한번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조금 어려웠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재 완료의 경험을 같이 꼼꼼하게 살펴봤죠. 이 부분은 워낙 실전 활용 가치가 되게 우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언도 여러분에게 더 꼼꼼하게 좀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이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물론 중간중간 라이언이 조금 초중급자분들이 보셔도 이런 부분은 내가 그동안 놓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큰 틀에서 이 경험을 이해하시고 꼭 잊지 말은 표현은 뭐다? I've never. Have you ever? 그렇죠. 이 표현에 관련된 내용은 입으로 많이 연습을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 인사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항상 라이언이 좀 여러분한테 꼼꼼하게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